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올해로 73세가 된 이정의 할머니는 7월 어느 날 낮 2시 집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실내 온도는 34도,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선풍기만 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의 빠른 신고 덕분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정계 할머니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고 어떤 분은 그 길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노인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생명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가지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온열 질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냉방비 지원 제도, 무더위 쉼터, 이용 안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재난도우미 제도 등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은 직접 폭염이 두려운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몸속 천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3번 이상 실내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낮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26도 이하로 유지하고 밤에도 28도를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컨 전기세가 걱정되시죠?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인지 확인만 잘하셔도 부담 없이 냉방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갈증이 나지 않아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체내 수분 감지 능력이 떨어져 갈증을 느끼지 못해도 탈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온 음료나 찬 보리차,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반대로 카페인 음료나 술은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셋째, 외출은 가급적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로 미루세요. 한낮의 태양은 천을 순식간에 올리고 열사병 위험을 높입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엔 반드시 모자와 양산,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폭염 중엔 가족이나 이웃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아 혹시 모를 이상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김영자 할머니는 올해 74세입니다. 지난 7월 초 에어컨을 아껴 쓰시겠다며 하루 종일 선풍기만 켜두셨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할머니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느꼈고 결국 실신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어 중증 열탈진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몸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어르신들, 그중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 사고를 겪습니다.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고열, 탈수, 실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여름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홍보하며 어르신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건강 수칙을 한 번만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해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폭염 대비 건강 수칙,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3번 이상 물 마시기.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 물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실내 온도 26도부터 28도 유지하기.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것이 절약이 아닙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천이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에어컨이 없다면 낮 시간대는 무더위 쉼터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출 자제. 이 시간대는 일사병과 열사병 발생률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모자, 양산, 시원한 옷차림을 갖추고 짧은 시간 안에 볼일을 마쳐야 합니다. 넷째, 나만의 폭염 알림 습관 만들기. 기상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 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되는 행동들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가족이나 지인들이 꼭 함께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수칙을 지키면 정말 안전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지금까지 잘 버텼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자는 집 안에서 조용히 쓰러진 채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몇 해 전 73세의 박모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에어컨 전기세가 아까워 선풍기만 켜두고 계셨고 물도 잘 안 마시고 낮잠을 오래 주무시던 중 가족이 찾아왔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무더위에 방심해도 노년기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폭염은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재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사람은 늘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 막히는 날, 선풍기 정도면 괜찮아 라는 생각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착각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예방이 곧 생명입니다. 물을 챙겨 드세요. 무더운 날엔 에어컨을 켜고 낮 외출은 피하세요. 특히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분은 주변의 관심과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지금 바로 활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더위 쉼터, 전국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은행 일부 지점 등 냉방이 잘 된 안전한 쉼터가 매일 운영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건소 129 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내 집 근처 쉼터 위치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바우처 및 전기요금 감면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게는 여름철 냉방비 지원금이 현금처럼 지급됩니다. 보통 가구당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이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혼자 사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주는 방문간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폭염경보 시엔 전화 안부, 방문 점검, 생활지도까지 함께 이루어집니다. 넷째, 재난도우미 문자 알림 서비스. 폭염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문자로 자동 안내가 오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민원실 또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도 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지금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폭염지원제도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연히 누릴 정당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런 제도들은 찾아가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이라면 이제는 누군가의 여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 어르신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폭염 속 생명을 지키는 실천을 시작합니다.